129페이지 44번부터 34강 수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4번부터 함께 침투 탐상시험 시작해 보겠습니다. 44번 침투 탐상시험으로 검사가 가장 어려운 시험체는 해놨습니다. 침투 탐상시험은 어떤 재료나 관계가 없습니다만 다공질 물질로 된 부품은 침투 탐상시험에서는 검사가 좀 곤란합니다. 45번 다음 중 표면 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면 장력은 액체가 말이죠. 고체 표면에서의 적심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침투 탐상 시험에서 의사지시 모양이 나타나는 원인이 아닌 것을 내놨습니다. 전 처리가 부족할 때 마침 거기에 남아있는 기름기라든지 이런 오물 같은 게 마침 결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제거 처리가 부적당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험체의 형상이 단순한 경우에 발생한다. 단순한 경우에는 그 발생이 제일 적겠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아닙니다. 자, 외부 경로를 통한 오염이 있을 때 발생한다. 맞습니다. 47번 침투 탐상 시험법의 단점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자석에 붙는 재료일 때 검사할 수 있다. 이거는 자기 비파괴 검사에 속하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 침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다 표면에 노출된 결함만 검사할 수 있다. 표면에 노출된, 표면에 노출되었다 이 말은 그 결함까지 뚫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구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노출되지 않으면은 결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니까 단점이 되겠죠. 다 전기를 통하는 재료일 때 검사가 가능하다. 이것도 단점이 아닙니다. 자성 재료에 국하나에 검사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가와 다와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분 탐상 시험의 장점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침투 탐상 시험에서도 이거는 가능하니까 단점이 아닙니다. 48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에서 용재성 제거제로 적용하는 할로겐화 제거제는 다음 클래스 중 어디에 속하는가? 클래스 1, 2, 3, 4가 있었는데 할로겐화 제거제는 여기 용재성 제거제로 할로겐화 제거제는 클래스 1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2는 비할로겐화 제거제다 하는 걸 우리가 규격집 할 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분 탐상시험 비형광습식법 적용할 때 사용되는 비형광습식 자분의 농도는 이건 지금 아직 우리가 자분 탐상시험을 하지 않았는데 조만간 제가 또 자분 탐상시험을 여기 한번 또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여기 보면 규격집에 나와 있습니다. 비형광 습식 자분 농도는 KS 규격에서는 2 내지 10g 리틀입니다. 형광 습식 자분 농도는 좀 적습니다. 얼마냐면은 0.2 내지 2g 리틀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아마 이 침투 비파괴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자분 탐상 시험하고 상호 서로 보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단 공부를 할 때는 이 시험이라는 걸 쳐봐야만 이제 능률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상당수가
자분 탐상 시험을 한번 응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분 탐상 시험 요것도 규격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파괴 검사 중 철강 제품의 미세한 표면 결함 검출할 때 가장 곤란한 것은 했습니다. 표면 결함은 방사선 탐상법은 초음파 탐상 시험과 마찬가지로 내부 결함 탐상에 우수합니다. 그래서 표면 결함 검출할 때는 침투 탐상 시험, 자분 탐상 시험, 와전류 탐상 시험이 대표적으로 적용된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상세하게 많이 배워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9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VCS 시험법의 시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이게 침투 탐상 시험 그 많은 방법 중에서 VCS가 가장 대표적이죠. 전 처리, 침투 처리, 영재 제거성이니까 정확하게는 제거 처리, 요즘은 세척 처리라고도 많이 하지만은 초창기의 그 규격집에서는 C가 제거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상 처리, 관찰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30페이지 5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분류된 결함에 대한 기록 중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기록할 때 결함에 대한 침투 탐상 시험에서는 여기에 결함 깊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자, 51번 항공우주용 기계의 침투 탐상 검사법에 따른 수세성 침투 탐상 검사를 시행하며 1일 1교대 완전 조업으로 설비를 가동할 경우 사용 중인 침투액의 점검 주기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이게 1일 이 항공우주용 기기 규격집 저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분 함유량 측정은 적어도 월 1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거성 시험은 적어도 월 1회를 하여야 한다. 감도 시험은 월 1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형광 휘도 시험은 여기서 이제 형광법이니까 월 1회 요거는 아니다 하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요걸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게 1일 1교대 완전 조업으로 이제 설비를 풀 가동할 경우이니까 요거는 요 월 1회보다는 여기 적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사실은 제가 이제 한번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형광법에서는 이렇게 작업이 많이 진행될 때는 이게 다른 수분 함유량이라든지 제거성 시험이나 감도 시험보다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1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주 1회 정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2번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보고서에 기록하는 내용 중 시험 온도 다음 중 어느 온도일 때 반드시 기록하느냐 하면은 15도부터 50도가 정상이니까 58도씨는 아니겠죠. 그죠? 53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 따른 전수검사에 의한 합격품은 그러니까 전수검사할 때 합격품은 적갈색이다. 그죠? 그 다음에 샘플링 할 때는 황색이다. 요걸 많이 했죠. 그죠? 자, 내부 결함 검출용 초음파 비파괴 검사할 때 감색이 언제 사용해야 하는가? 이 감쇄기를 언제 사용해야 하냐? 이게 뭐냐 하면은 감쇄기는 에코 높이를 대비 높이와 비교할 때 사용한다. 감쇄기가 있는데 요거는 에코 높이를
대비 높이와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참고 높이와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감쇄기다 하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감쇄기.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주광품에 생기는 결함으로 보통 강을 용해하여 응고시킬 때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용해된 강을 응고시킬 경우 결정입계에 존재하는 불순물이 취약하게 되고 결정입자 간의 인장력 작용하여 생성되는 결함은 이거는 열간균열입니다. 응고할 때 결정입자에 생기는 것은 열간균열입니다. 이걸 알아두시고. 자, 54번 침투 탐상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침투 탐상할 때의 현상제의 적용으로 옳은 것은 현상제를 잉여 침투액을 제거한 후 5분 뒤에 적용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침투제 뿌린 후 5분 뒤에 적용한다. 이거는 침투제 뿌린 후에 바로 이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침투제 뿌린 후 5분 뒤에는 이거 잉여 침투액을 제거해야 되는데 5분 가지고는 안 된다. 침투제 뿌린 후에 즉시 적용한다가 아니고 잉여 침투액입니다. 잉여 침투액을 제거한 후에 즉시 적용한다. 이게 맞습니다. 55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검사 방법 침투액계 타입 1 공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영구 착색 여기에서 이제 영구 착색 렌즈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 맞습니다. 자, 렌즈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검사하기 전 적어도 1분 동안은 암실에 적응해야 한다. 참, 요거도 이제 암실에는 이건 계속 읽을 것 같죠. 근데 여기 이제 가번 같은 거 요거는 형광인데 그 렌즈를 사용하면은 이게 이제 착색 정도가 좀 확대되어서 보이는데 형광할 때는 영구 착색 렌즈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영구 착색 렌즈라는 것은 일종의 뭐와도 같냐면은 우리가 초창기에는 침투비 파괴 검사할 때 그 뭐냐면은 흰색 페인트를 발랐습니다. 뿌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이제 그 흰색 페인트 안 씁니다. 그거 해놓으면은 그 표면이 나중에 제거가 곤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항공우주용 할 때는 영구 착색 렌즈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요즘은 이제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강도 구성 부품 표면에서 최소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요것도 최소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KS 규격에서도 그렇죠. 자, 배경이 과잉으로 형광을 발하는 구성 부품은 청정화하여 재처리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배경이 과잉으로 형광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 구성 부품을 청정화하여 재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게요, 재처리한다. 요게 이제 틀렸습니다. 재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은 항공우주용이 아니라도 침투비 파괴 검사할 때 형광뿐만 아니라 침투제가 약간 이게 본래보다는 좀 더 많이 뻗어나오면 더 잘 보입니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청정화하여 재처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31페이지 56번입니다. 침투 탐상시험 및 침투 지시모양 분류에서 전수검사를 시행할 때 시험체에 표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도금을 하면 안 되겠죠. 각인, 부식, 착색 요 세 가지를 씁니다.
57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시험 조작할 때의 전 처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영재에 의한 세척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전기 세척, 이거는 소형 부품 대량 세척할 때. 그 다음에 알칼리에 의한 세척, 이거는 산화가 되어 있는 스케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여기 이제 산 세척을 주로 합니다. 알칼리에 의한 세척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예비 세척이 필요한 침투 탐상법은 이랬습니다. 자, 요거는 예비 세척이 필요한 것은 물 베이스 유화제입니다. 물 베이스 유화제가 있을 때는 예비 세척입니다. 그래서 여기 FD, 여기 물 베이스 유화제입니다. 자, D에도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앞에도 D가 있고 뒤에도 D가 있죠. 요럴 때는 앞에 하이픈 앞에 있는 D는 물 베이스 유화제고 뒤에 D는 건식 현상제입니다. 요 물 베이스 유화제가 있을 때는 예비 세척 처리를 반드시 해서 그 침투액을 드레인한다, 빼준다, 이런 걸 꼭 알아두셔야죠. 자, 59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의한 시험자 자격 요건상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필요한 자격을 가진 자 맞겠죠.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진 자 맞습니다. 다 침투 탐상제의 화학 성분 분석 능력을 가진 자, 이건 아닙니다. 침투 탐상 시험이 화학 성분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라 해당 시험에 대하여 충분한 기능 및 경험을 가진 자 맞겠죠. 60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시험 방법에 따른 침투액계의 감도 레벨 4는 뭐냐면 초고감도다. 그래서 여기 레벨 1, 2, 3, 4가 있는데 4가 제일 높은 초고감도다. 61번 항공우주용 기기 침투 탐상 시험 방법에서 특별 지시가 없을 때 친유성 유화제라는 기름 베이스 유화제다. 그죠? 기름 베이스 유화제. 최대 체류 시간을 타이완 침투액계, 타입2 침투액계로 구분하여 가장 잘 표시하여 짝지어 놓은 것은 타입1은 뭡니까? 형광이죠. 그죠? KS 규격에서도 그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사용할 때는 형광 침투에서는 3분, 그 다음 염색 침투액은 30초. 요거 KS 규격에도 같습니다. 여기서는 타입1이 형광이요. 타입2가 염색입니다. 그래서 요 KS 규격하고 같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62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2개 이상의 선상 침투 지시 모양이 동일 선상에 나란히 존재할 때 지시 모양 사이의 길이가 몇 밀리미터 이하이면 연속 침투 지시 모양인가? 2mm 이하이면 연속 침투 지시 모양이다. 63번 합금 공구강 중 게이지용 강의 가출 조건으로 틀린 것은 게이지용 강의 가출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금속 재료에 관계되는 건데 여러분이 금속 재료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문제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저 게이지강 뭐 여러 가지는 게이지용 강을 한 번씩 굉장히 단단합니다. 게이지용 강이. 그래서 팽창 계수가 보통 강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게 측정하고 하는 이 게이지용 강이 들쭉날쭉하면 안 되겠죠. 이 강은요 이렇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 늘어나거나 수축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 마이크로 비커스나 버니어 캘리퍼스나 이런 게이지용 강은 단단하면서도 정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팽창 계수가 보통 강보다 작아야 합니다. 로크웰 경도 HRC, 로크웰 경도 55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아마 열 처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요 대부분 다 열 처리한 그 합금강이나 탄소 공구강은 뭐를 많이 하냐면은 열 처리를 하고 이 로크웰 경도를 잽니다. 물론 담금질하고 또 임하면은 경도가 상당히 높아요. 근데 SM 같은 건 다르겠지만은 이 합금 공구강 같은 거, 이런 공구강 이런 거는 이 HRC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열 처리하고는 보통 HRC 55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고속도 공구강 같은 거는 더 높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게이지 온강은 HRC 로크웰 경도인데 C라는 거는 뭐냐면 C 스케일을 쓰는 단단한 강에 측정할 때 C를 씁니다. 그럼 이게 뭐 이상이 돼야 되고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나압은 아닙니다. 답은 담금질에 의한 변형 및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담금질을 하면 경도나 강도는 높아지는데 잔류 오스테나이트가 남아있으면 이게 나중에 변형 및 균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치수의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열 처리를 해서 담금질을 했는데 거기에 미처 변하지 않고 남은 잔류 오스테나이트 같은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변화를 하면은 치수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치수의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2페이지 64번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탐상 시험 방법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 따라 시험 기록 작성할 때 다음 중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갈라진 유무, 시험시의 온도, 시험 방법 종류는 중요하지만 시험자 주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5번 KSB 0816으로 침투 탐상 시험할 때 암실의 점검사항으로 밝기가 적합하게 된 것은 이렇게 침투 탐상 시험은 규격이 KSB 0816에 주로 따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KSB라는 것은 기계의 규격입니다. 요거 20룩스 이하다. 20룩스 이하가 좋습니다. 자, 요거 이제 스트레인 측정 시험은 요런 식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인 측정 시험을 안 했잖아요. 그죠? 요런 걸 하나를 기준으로 두고 이제 표시를 했다가 항상 이해하면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풀기가 쉬워질 겁니다. 물체 변형할 때 그 물체의 표면에 부착시킨 소자의 변형에 의해 그 다음에 정기적인 변화를 측정하므로 그러니까 물체를 변형할 때 그 물체 표면에다 어떤 이런 걸 붙여놨습니다. 소자라고 했는데 어떤 특정한 기구 계기 같은 걸 붙여놨습니다. 요 소자의 변형에 의해서 정기적인 변화를 측정합니다. 정기적인 변화를 측정함으로 제품이나 부품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특수한 비파괴 검사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스트레인 측정 시험이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스트레인 게이지를 물체 표면에 부착해서 변형량을 검사하는데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이 모니터링이 에이지 싶습니다. 여기 저도요. 아니네. 모니터링이 요건 또 그렇네요. 자, 66번 침투 탐상 시험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침투 지시 모양의 관찰은 현상제를 적용한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찰은 7분, 현상제 적용 시간이 7분입니다. 7분 지나고부터 해도 되는데 또 사정이 있었을 때는 한 60분까지 이내에서만 검사하면 됩니다. 7분에서 60분 사이다. 67번 침투 탐상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에서 B형 대비 시험편에 대한 재질, 크기 및 도금층을 옳게 나타낸 것은 구리판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어떤 데는 구리판에 놓고 틀렸다는데 왜 그러냐면 주가 구리판인데 동판입니다.
그 위에다가 니켈 및 크롬 도금을 한 거예요. 그 도금한 걸 바깥에서 휘어버리면 거기에 금이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요걸 다시 펴서 바르게 정리를 해두면은 여기에 침투제를 뿌리면 그 결함이 나타납니다. 이 이제 B형 대비시험표는 길이가 100mm고 나비 폭입니다. 여기 70mm입니다. 자,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 분류에서 시험체와 침투액의 온도가 3 내지 15도씨의 범위일 때 적용되는 침투 시간의 설명으로, 요거는요 규격집이 어떻게 나왔냐면 규격에 정한 표준 침투 시간이 보통은 5분입니다. 압연품, 압출품, 단조품은 10분이지만 보통은 거의 5분입니다. 이 5분보다 시간을 늘려준다라는 것이 규정에 정해진 침투 시간입니다. 자, 69번 침투 탐상 시험에서 침투 지시 모양의 기록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내었습니다. 지시 위치, 지시 길이, 지시 폭, 지시 개수. 지시 폭은요, 이거는 침투 탐상 시험에서는 검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자, 요 70번도 배관 용접부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다루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 이 문제를 출제된 당시에는 보면 아마 그 배관 용접부를 담당하는 그 전문가가 한 것 같아요. 배관 용접부 비파기 시험 방법 중 침투 지시 모양의 관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자연광 또는 백색광 아래에서 관찰한다. 용접부 배관 비파기 시험 방법 침투 지시 모양 배관 용접부일 때 요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면의 밝기는 최소한 1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100룩스면은 이게 사실은 염색일 때는 100룩스가 조금 더 밝아야 되겠죠. KS 기계에도 500룩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좀 아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배관 같은 거는 아마 밖에서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이게 염색 침투법이다 하는 게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배관 같은 건 주로 밖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안에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염색 침투를 기준으로 한 거다 하는 거 알아두십시오. 현상제 적용 후 7 내지 60분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의사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대경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비파일 검사할 때도 이 결함이 작은 거는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런 거는 확대경 사용할 수 있다. 그거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여기에서 70번에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